안녕하세요. 오늘은 3강 내 인생 스토리 리모델링 이 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마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,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찌 보면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의 인생은 다 다르잖아요. 그리고 그 인생은 나만 알잖아요. 그리고 그 인생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과 또 내가 느끼는 거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거, 내 안에 저장되었던 거, 그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한번 적어보는 시간입니다. 내 인생 스토리 리모델링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천히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 어린 시절을 쓸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인도하실 때 한번 써보세요 이런다고 쓸 수 있지 않거든요.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제 질문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내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보자. 그러면서 밑에다가 나는 어떤 배경에 성장했는가,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나든가, 뭐 힘들었던 일 사이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가,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뭔가, 이런 질문들을 넣는 건 생각나지 않을 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 여백을 넉넉하게 드렸는데 이 여백도 모자란다 그러면 맨 뒤에 또 이제 메모장에다가 조금 더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. 저는 이렇게 했어요. 이거를 할 때 그 유튜브에 가면 잔잔한 찬양, 뭐 조용한 찬양, 뭐 몇 곡, 뭐 1시간,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제 틀어놓고 약간 잔잔한 찬양 같은 거를 해놓고 하면 이제 집중도 잘 되고, 그거를 할 때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상반기, 하반기 할 때 상반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에 또 썼어요. 근데 전 정말 좋았어요.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대략 한 10살까지,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 기억나는 거, 두 번째 질문이 10살에서 한 20살까지, 또 그 이후에는 어떤 기점까지, 또 그 이후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, 이거를 이제 적어보게 하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가장 아팠던 기억이 먼저 나오더라고요.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, 가장 충격적이라고 기억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몇십 분을 이렇게 몇십 명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건 사탄이 그 나쁜 기억 속에 우리를 가두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. 공통적으로 가장 나쁜 기억이 먼저 나고 그 나쁜 기억이 나의 그 시절이었다라고 오해하게 만들더라고요. 저도 그랬어요. 근데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바뀐 건 제가 이제 뭐 어른이 됐잖아요. 어른이 돼서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럴만 했겠네, 엄마가 이럴만 했겠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근데 너무 이제 어렸을 때 딱 저장을 해놓으니까 그 납득되지 않았던 아픔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멈춰져 있죠. 그거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래,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지?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각인해 놓았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과 그 기억들이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.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, 그래, 그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셨지, 그때 나를 붙잡아줬던 누가 있었지, 이런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껴안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상처도 좀 사라지게 되고, 오히려 나의 인생을 아주 그냥 어렵고 힘들고 암흑기였어 이렇게 단정지었던 것이 나쁘지 않았어, 이 정도만 돼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다른 분과 진행하면서 이걸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.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같이 써보시면서 하는데, 제가 해보니까 한 질문당 최소한 20분 정도 쓸 시간, 왜냐면 손글씨를 쓰니까요. 근데 혹시 이제 남성분들 혹은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사용하는 게 편하죠. 그러니까 이 과를 할 때는 다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세요.
그래서 노트북에다가 자서전 쓰듯이 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편하게 쓸 수 있죠. 손 아프지 않으니까. 뭐 여성분들도 컴퓨터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해보니까 대체로 40대 이상, 뭐 30대 이상도 노트북이 이렇게 없는 분도 있고 일상적이지 않아서 그냥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하실 때 한 문제당 최소한 20분,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주세요. 그거를 이제 음악을 좀 틀어 놓으시면서 좀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,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 한 문제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거예요. 나눌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.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어떤 남자분이 이거를 쓰시고 사춘기 시절을 쓰는 시간이었어요. 쓰시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, 내가 이거를 쓰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 보니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딱 그 시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얘를 몰아세웠을까? 왜 이렇게 얘한테 심하게 했을까? 본인이 그 나이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자기가 가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.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에게 잘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공감이 돼버렸잖아요. 그 나이로 돌아가 보니까. 그런 또 예상하지 못한 효과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문제당 한 20분씩을 주고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소감을 나누게 하고, 또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좀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나눌 때 또 은혜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5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을 충실하게 서로 쉐어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맨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고 동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인생의 재해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해보십시오. 화이팅!